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타톡 사회를 맡은 KBS 안승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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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코로나19 확산세 좀 심상치 않은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모여있는 이곳이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저희도 좀 생소한 그런 공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비대면 흐름 속에서 우리 메타버스 통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진행하는 메타톡은 교육감 후보자의 또 정책과 비전에 대한 우리 당사자인 전국의 청소년들의 좀 진솔한 생각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고요. 먼저 오는 6월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천우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도 정말 귀한 분들이 힘들게 모셨습니다. 여기까지 모이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네. 전북 각 시군에 청소년 참여 기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 위원 11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50분 동안 참가자 여러분들의 좀 진솔하고도 거침없는 발언 부탁드리고요. 또 전북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교육 정책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그럼 첫 만남이니까요.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하면서 서로 얼굴 익혀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후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그럴까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이름은 천호성인데요. 제 별명이 하나 있어요. 제 별명은 환호성입니다. 오늘 닉네임으로 아마 쓸 생각인데요. 네, 아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잖아요. 또 우리 교육도 굉장히 경쟁에 아주 찌들린 입시 중심의 교육이어서 뭔가 아이들도 환호성 지르고 선생님도 환호성 지르고 또 학부모님들도 환호성 지르라고 저한테 환호성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정말 흉금을 털어놓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 전북 교육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저도 배우고요. 또 정말 교육감이 되면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귀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우리 교실에 우리 학생위원들 11분 계세요. 11명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밑에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들 닉네임 보이실 거예요. 네네. 좀 인사 나누시죠. 처음 보시는 거니까요. 아, 그럴까요? 네, 군산에 오늘 네, 보입니다. 군산에 리틀 미션이라는 이름을 쓰신 분이 아까 박수를 오래 치시더라고요. 복 2배로 받으세요? 복 2배로 받을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아, 고창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 경찰이라는 닉네임. 앞으로 경찰이 꿈이신가 보죠? 아, 그렇군요. 그래요. 고창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읍에, 정읍에 우리 헤일이라는 이름을 쓰신 분. 네, 헤일이 무슨 바다의 헤일을 의미하나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왜 그 닉네임을 쓰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헤일이라서.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정읍에서 온 헤일님. 그리고 익산의 에일님. 애벌님. 예, 글씨가 작아가지고. 네, 애벌입니까? 애벌 빨리 할 때 애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실의 개나리님. 노란 모자를 쓰시고 계시네요. 개나리님도 여러분들끼리는 잘 아시죠? 서로 간에? 아, 잘 몰라요. 그러면 임실의 우리 개나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에서 보셨다시피 임실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있는 이민진이고요. 닉네임은 개나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반갑습니다. 완주의 잠인보입니까?
잠 안 보입니까? 글씨가 작아서.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잠만보. 저는 원주에 살고 있는 김나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의 오레오님. 안녕하세요. 전북청참의 박지훈입니다. 네, 박지훈님. 네, 그 다음에 진안의 돌멩이님. 네, 저는 진화에 살고 있는 빈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완주의 구름님. 네, 저는 완주군 한별고등학교를 졸업한 송여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 졸업하셨군요. 요번에 졸업했어요? 네. 아, 그렇군요. 한별고등학교 졸업하신 분. 군산의 소방님. 저는 군산에 살고 있는 조민성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후보님이랑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 좀 인사 나누는 비대면이긴 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별명 부르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졌고요. 그럼 저희 첫 번째 토크 정책에 대한 토크입니다. 이야기 나눌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후보자님이 학생들 인솔해서 그리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주시죠. 그럴까요? 제가 그러면 교실 뒤쪽에 있습니다. 네, 공원으로 일단 나가야죠. 나가서 어디 저기 해변가로 갈까요? 해변가. 네, 위로 좀 올라갈게요. 거기 모여서 네. 여기 모여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 나눌까요? 네, 네. 벌써 학생들이 네. 벌써 먼저 와서 모여 있네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제가 제 아바타를 못 찾았어요. 아마도 제가 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교육이 시대에 가장 부응하는 교육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대 정신은 생존인 것 같아요. 생존. 전 지구적 위기로부터의 생존.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도 여러분들 아마 봤겠지만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의 소멸 위기. 전라북도는 전주, 익산, 군산 외에 30년 지나면 다 소멸돼 버린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도 아마 도시에 있는 학교도 있지만 시골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 지금 작아지면서 통폐합의 위기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 메타버스 하지만 아마 내가 뭘 하고 먹고 살지? 나는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존이라고 하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대정신에서 가장 잘 살아남는 사람, 살아가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교육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책을 몇 가지 쭉 썼어요. 그래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며 나의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진로 교육원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 공동으로 우리 지내야 되기 때문에 100% 돌봄을 하겠다. 초등학교가 주로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기초학력제를 완전히 이게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학생 청소년 기본수당을 주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권, 복지, 학생 자치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측면도 있고 또 교실에 학생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업에 대한 효과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 수를 교실 안에서 한 20명 정도로 법정 학생 수를 줄이겠다. 이런 대표적으로 6가지 공약 정도를 일단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 외에 작은 공약들도 있지만 오늘 조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좀 소상하게 좀 밝히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한번 공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선 누구든지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회자가 잠깐 개입할게요. 우리 천호성 후보님, 이전에 교사를 하셨었어요. 교단에서 직접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사 출신이시고요. 1위고 전주여상 해리고 교사 하셨고요. 현재는 전주교대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데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민주진보 진영의 지금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되신 그런 후보님이십니다. 지금 공약 이야기 학생들 후보님 목소리 들었잖아요. 다들 잘 들으셨죠? 어떤 말씀하셨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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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저희가 사전에 정책 공약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정말 놀랐던 게 학생들 관심사나 좀 질문들에 담긴 고민이 단순히 네. 저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되게 높고 깊어서 저희도 많이 네. 놀랐었고요. 네, 네. 학교 담장이나 입시 영역 밖에서 학생들의 그런 가능성들을 펼쳐줄 수 있는 공약, 그리고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 학생들 질문 통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후보님 좀 깜짝깜짝 놀랄 질문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좀 긴장하시고요. 그럼 지금 네. 진행해 볼게요. 학생 여러분, 네. 지금 후보자님이 이야기하신 핵심 공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네. 좀 이어서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 연습해봤던 그 손드는 동작 있죠? 손드는 동작, 네. 리액션. 한번 그거 한번 활용해 볼게요.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계신가요? 자, 지금 두 헤일님이 분이나 되신 할 건가요? 거라네. 네. 자, 오른쪽에서 손 드신 분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누구신지 닉네임 말씀해 주시고 질문 던져주세요. 네, 정읍여자고등학교 재학 오른쪽. 중인 혜일입니다. 학생 청소년 교육 기본 수당을 경제 교육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교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 교육이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기본 수당에 더불어서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우, 그냥 처음부터 아주 센 질문을 하시는군요. 네. 핵심 공약에 대해서 콕 찌르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학생 청소년 기본수당을 경제교육과 연결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1인당, 물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예요. 1인당 적게는 20만 원 1년에요. 그리고 많게는 월 5만 원씩 주게 되면 12달이니까 6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정도의 비용을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경제교육과 연결되느냐. 자, 돈이 주어지면 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쿠폰으로 줄 수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이 돈을 개인한테 10만 원, 20만 원씩 줄 수도 있지만 우리 반은 10명이니까 10명이 묶어가지고 이 돈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돈이 주어지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구상을 해보라고 했을 때, 저는요, 그거 20만 원 받으면 이런 걸 배우는 데 쓸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반은 다 모아가지고 드론을 살 거예요. 드론을 공동으로. 이 돈 다 모아서 돈이 다 모았고 드론을 살 겁니다. 이런 식의 계획을 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게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제 그런 것을 실천을 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이 돈을 썼는가를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이 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계획, 소비의 이 관계를 쓸 수 있도록 교육과 연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교육과 관련이 된다는 뜻이죠. 네, 조금 이해했나요? 지금 교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급 자체로는 경제 교육의 효과가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금융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애초에 잠시만요. 말 좀 정리 좀 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할게요. 네,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네네, 좋습니다. 네. 지금 기본수당, 청소년 기본수당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지금 네. 첫 번째 질문처럼 좀 다른 측면에서 혹은 추가로 좀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애벌님인가요? 누구시죠? 네. 접니다. 네, 손 드신 분 말씀해 주세요. 닉네임 말씀해 네.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리남중학교 졸업한 4번입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네. 네, 크게 소리를 제가 좀.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네. 경제교육 관련해서 정책 이번에 제안서를 보세요.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마이크랑 화면 다 네. 꺼졌는데? 저희 정책 제안에서는, 내용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모의시장 체험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것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메타버스에서 모의 시장 체험이요? 네. 저는요, 그러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이 부분 메타버스에서의 모의 시장 체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은 바람직스러운 가치나 지식 같은 걸 여러분들에게 막 담아주는 그런 교육이었지만 지금 미래의 교육은 그런 교육이 필요 없다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교육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체험이나 프로젝트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포팅 해주는 게 지금 미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모의 체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돼야죠. 대찬성입니다, 저는. 네네. 앞서서 첫 번째 학생이 이야기를 했던 것도 단순히 지급에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두 번째 네. 학생은 메타버스까지 그 교육의 네. 영역을 확장해 준 것 같거든요.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정리해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교육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원래는 보편적 복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학생 청소년 수당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는 지역적으로 가장 낙후돼 있고 경제적으로 소외돼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돈만큼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을 주는데 그 주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예요. 기왕에 기본수당을 받는데 이거를 경제교육과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과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경제교육인 것이고요.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이런 교육의 영역의 확장은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한 방향도 수용하면서 가야 될 그런 교육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향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새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대찬성한다는 의미예요. 네, 감사합니다. 후자님, 네. 지금 남은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씩 핵심만 뽑아서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쉬움이 났겠지만 저희 두 번째 좀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희보님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네. 앞서서 이야기했던 기본수당이고 두 번째가 또 교실 내에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 네.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분씩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학생들?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교실 내 학생 수 지금 20명 이하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잠만보 학생이시죠, 지금 완주에? 네. 네네. 잠만보 학생 질문해 주세요. 후보님의 공약 6번에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기존에서 생활하던 반보다 더 많은 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반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공간을 더 늘려야 할 텐데 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반이 더 필요하다면 공간을 더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제가 20명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거는요, 교육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교실 안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가장 효용성이 있는가를 연구했던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 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좋죠.
적은 게 좋은데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교사의 수업이나 이게 상호 어떤 작용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상호 작용 속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많으면 반에 많으면 이게 뭐 평가랄지 상호작용이랄지 준비랄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서 줄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안전 문제도 여러분들 계속 거리 뛰기 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줄이자는 것이고요. 20명으로 줄이다 보면 공간이 더 필요한 거죠. 교실이 필요하다면 더 지어야 되겠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학교는 교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A 학교만이 아니라 과밀을 내 있는 A 학교에서 과소화된 B 학교로 인접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을 분산을 해서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저희가 교육 정책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좀 더 깊게 고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학생 수 문제에 대해서 공립학교라던가 사립학교의 차이 등등 그런 부분들 학생들이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지금 경찰님 손 드신 거죠? 맞나요?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이어주세요. 이번 공약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학력은 공교육의 책임이라는 그 말에 조금 공감을 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고 위드 코로나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그 세상은 항상 바이러스와 좀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이제 더 지나면. 근데 그 대면 수업이 줄어든 최근 코로나 시국에서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자료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사님께서는 이런 재난 위기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뤄내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사실 공부를 한다는 거, 학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만 아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인간 됨됨이로서의 인성이랄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플러스 또 하나가 바로 기본적인 학력이거든요. 기초학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도 잘해야 되고 듣는 것도 잘해야 되고 수적으로 계산도 해야 되고 쓰고 읽고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초학력을 채워주는 곳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인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수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할 것인가, 지금 그걸 질문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전라북도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업하고 비대면으로 하지만 도대체 나의 기초학력은 어느 정도지? 라고 한번 본인이 체크해보게 하려고 그래요. 자, 천우성이라는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옛날에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이 많아지고 내 나름대로 공부했어요. 도대체 나의 학력은 어느 정도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상황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아, 나는 이 부분에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아, 내가 좀 부족하네. 그러면 이거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후보님 목소리 잘 들리세요, 학생분들? 네. 괜찮으시죠? 네, 약간의 잡음이 있긴 한데 그걸 감안해서 목소리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좀 이어가 볼게요. 정책 공약에 대해서. 지금 다음 학생 혹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요. 지금 구름님이시죠? 구름님?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좀 짧게 압축적으로 갈게요, 우리. 저 천우성 교육감님 6대 공약 잘 읽었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들 중 다수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뛰어보셨기 때문에 공약의 수혜 대상이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과 학교로 국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전부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 정책을 펴실 건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수당 얘기도 학생에게 지급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학생 청소년 기본수당이라고 얘기했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이들도 배려한 용어로 그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교육감이라고 하더라도 이 머릿속에 우리가 학교가 그 다닐 때 다니는 애들만 지원하고 학교에 조금 뭐 적응이 안 된다랄지, 그래 나는 학교를 먼저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전라북도에 2,000명이나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명주골 학교랄지 움티 학교랄지 뭐 이런 그 정규 어떤 학교 외에 시스템이 있는 여기까지를요, 교육감이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들만 교육감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비록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그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도 교육감이 공적인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고 학교 안에 있던 학교 밖에 있던 모두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원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어서 그 정책 질문 좀 더 이어가 볼게요. 혹시 우리 오레오님, 전체 오레오님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1번 공약에서 진로교육원을 신설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네. 이제 타 시도에 있는 진로체험센터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 진로교육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찾는 데 도움을 확실하게 줄 수 있을지 약간 네.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진로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만들어 있지 않아요. 전라북도에 없는데 진로교육원을 만들 때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단순하게 공부로 끝나고 지식을 배우는 데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 다닌다는 게 나는 뭐에서 살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하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대학을 가가지고 의사가 되겠다, 나는 대학에 가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겠지만 나는 고등학교 나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로교육원을 만들어서 이 진로교육원이 하는 건 뭐냐면요,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진로에 탐색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아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지원을 주는 거예요. A 학교, B 학교, C 학교, D 학교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나는 이런 직업 하고 싶은데,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은 지원을 해주는 큰 범위 내에서의 진로의 어떤 메카, 진짜 메타버스에 우리 모여있는 뭡니까, 이게 그 플랫폼이 되는 거죠. 플랫폼이. 그래서 단순하게 진로 체험을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진로의 모든 정보를 완전히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 학교를 지원하고 원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진로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이고, 그게 진로교육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저는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직업이에요? 이게 선생님한테만 물어보면 선생님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야,
그거 진로교육원에 한번 물어보자. 그럼 진로교육원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변리사란 이런 거고 전라북도에 있는 변리사에 대한 정보가 쫙 있어요. 그래서 저쪽 법원 옆에 있는 무슨 변리사가 우리 진로교육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상담을 받으면 최고다. 이렇게 정보를 얻으면 거기에서 얻어가지고 변리사라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죠? 네. 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찾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고학년이 될수록 클 텐데 그럴 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해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개나리 학생이죠? 이민진 학생? 네네. 네, 질문 하나 해주시죠. 네, 여기서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지만 공교육, 이제 학교 교육하고 사교육 중에 무엇이 더 중점이라고 생각되며 그에 대해 다룬 정책이나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 궁금해요. 아, 그래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다니지만 이제요,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아이들의 배움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학교이다.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모두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움, 교육의 틀을 완전히 딱 이렇게 규격화해서 학교, 학원, 여기 외에는 뭐 배움이 없는 곳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면서 공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지금 중요한 용어로 공교육, 사교육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교육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적 마인드로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무상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쭉 오잖아요. 교육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다 줘서 교육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다 책임지는 교육이 공교육이고 국가 외에 국가가 손대지 않는 교육이 사교육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당연히 우리에서는 공교육이 훨씬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공교육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교육에서 채워주고 메꿔주는 이런 형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교육도 뭐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공교육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질 수 있을 만큼의 공교육이 확대되는 방향이 좋겠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세계적인 흐름. 이런 마인드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네, 후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마지막으로 핵심 공약과 좀 연계된 질문이라 우리 정민 학생 네.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받고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돌봄 100% 책임 운영제를 제시하셨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교사 인력 보충, 교사 근로시간 등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돌봄은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돌봄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요. 돌봄 선생님들을 따로 모셔가지고 그걸 시키는 거고요. 이게 돌봄을 하는 이유는 애들이 학교 일찍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면 엄마 아빠들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자는데 돌봄 목적이 있으니까요. 근로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하면 더 많이 모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시다는 말씀, 방과 후에도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그럼 네. 정책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문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친구들은 다음 장소에서 질문 꼭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후장님, 좀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다음 공간으로. 같이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우리 저기 해변가로 갈까요? 해변가로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 어디 운동장으로 가죠. 운동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전북교육과 후보자와 함께하는 메타톡 보고 계시고요. 앞서서 정책 질문, 날카로운 질문들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곳에서는 지금 공간을 좀 옮겨서요. 편안하게 후보님과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도권은 우리 후보님께 드릴 테니까요. 후보님이 학생들에게 질문도 해주시고 한번 이야기 진행해 보시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틀이나 어떤 거에 얽매여 가지고 이 시간을 하는 것보다 이제 남은 시간은요, 정말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배제된 가운데 교육감 선거가 있어야 되는가?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기들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교육감을 뽑았으면 좋겠는데, 나이라고 하는 그나마 18세까지 좀 낮춘 건 다행이지만 저는 16세 최소한 중학생부터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우리 전북 교육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이 교육을 바라보면서 저희 어른들을 향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학교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교육의 문제입니다. 라고 과감한 얘기를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교육자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뭐 어떤 형식이나 틀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핵심적인 거 딱 지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도 정책이지만 생활 같은 거 관련해서. 네네. 지금 후보님 목소리가 살짝 잡음이 들리는데 요거 한번 학생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감안 부탁드리고요. 저희 앞서서 질문 안 했던 친구들 중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소방님이신가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일단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진로 활동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이나 네. 친구들이 아직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부분에 막혀서 다양한 경험도 못하고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님 잠시만. 후보님 목소리 좀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 던져줬어요. 첫 번째 친구가. 혹시 비슷한 질문 있으시면 의견 좀 보태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요. 제가 진로에 대한 비슷한 고민, 질문을 이야기 하러 이어주실 분? 갔는데, 저요. 안 계세요? 저 네, 손 드신 분 말씀해 주세요. 저요. 저요. 저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먼저 지금 닉네임이 안 보이는데,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남학생. 네. 그 제가 꿈이 경영 그쪽이어가지고 학교에서 경제 수업을 듣고 싶은데 저희 지역이 조금 사람이 없고 학생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다른 학생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 수업이 개설이 안 되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방안이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두 가지 질문 들어왔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들어볼게요. 후보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로 경험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 대응책을 좀 마련해 달라 하는 건데요. 우선은 모든 대면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막혀 있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비대면의 방식으로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드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발로 가서 볼 수 없다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바로 메타버스 이런 형태처럼 이 IT 인터넷 안에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내가 발로 뛰는 것처럼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로교육원 오늘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것들인데, 뭔가 우리 교육청에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어디 가서 보냐는 거죠. 현재는 정보과학원 같은 데가 있는데 이곳에다가 정보를 데이터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누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발로 못 가더라도 컴퓨터 안에서 들어가서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문의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수업을 받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거 선생님이 누가 안 와요, 여기를. 자기 교실에 수업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진 수업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수업 중에서요, 본인의 어떤 그 동의를 얻어서 제가 하는 수업은 우리 전라북도의 학생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거에 동의하시신 분들을 어느 한 곳에 모아서 여기는 경제 수업의 정보, 여기는 정치 수업의 정보, 여기는 환경 수업의 정보, 여기는 통일 수업의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찾아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의 메카는 바로 정보과학원이 될 것입니다. 정보과학원. 있죠, 우리? 예. 그 기존에 있는 기관도 활용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후보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곳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구름님 혹시 진로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의견 붙여줄 거 있으실까요? 추가해 주실 의견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친구들을 보면 꿈이 없는데요. 구름님? 네, 저 들리지 않으신가요? 제 목소리 네, 안 구름님 들리시나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친구들을 보면 꿈이 없는데요. 근데 그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팍팍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정성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냥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청소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학교 다닐 때 꿈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예, 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꿈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꿈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호기심을 갖고 찾다 보면 꿈이 생기는 거죠. 어떤 꿈이든 학교가 어떻게 보면 꿈을 찾게 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 꿈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이 꿈은 체험, 경험, 도전, 모험,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도 좀 하고 어디 가서 경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뭐 꿈도 생기고 하는 거죠. 오로지 공부만 해라 해서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대학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문제풀이식 그것만 한다면 언제 꿈이 생깁니까? 그래서 학교가 이제 좀 지긋하게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너는 뭐 하고 싶니? 너는 뭐 할 때 행복하니? 너는 뭘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꿈은 누가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여러 상황 속에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교육 과정이 곧 꿈을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지금 시간이 벌써 35분이 됐어요. 예정된 시간 50분이 지났는데 저희 딱 5분만 더 학생들 시간 괜찮으면 앞에 진행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5분만 더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질문 2개 정도 짧게 해서 2개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혹시 손 들어주세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네. 지금 손 드신 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원래 꿈꾸던 진로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높아서 이제 지금은 학과라든지 그런 대학교를 낮춰서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 점을 어떻게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기 꿈을 낮췄다는 말이에요? 목표를? 네네, 지금은. 아, 목표를? 네. 예,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느냐? 네. 또 아까 다른 분도 있던데 이거부터 대답할까요? 네, 이거 먼저 답변 짧게 하시고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네. 목표가 높으냐 낮으냐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 대학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에서요. 학생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남이 인정해 주는 일, 남이 높다고 생각하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니까 절대 저는 목표를 낮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인생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다가 아, 이 길 아닌데 난 저 길로 가고 싶어. 가십시오. 그게 삶입니다.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이것만이 좋은 길, 이것만이 최고의 길, 인생은 그런 길이 없어요. 바닷길 봤죠? 섬 놓고 배가 가는 길이 다 길이에요. 도로에는 철길과 도로길이 나서 그 길로만 가지만 섬 보세요. 섬이 덜거덩이 있구만. 여러분들이 어디든 길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질문하셨던 여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개나리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네네. 말씀을 하시다가 네네. 네. 아까 그 질문이 안 들어왔기 지금 네 해주세요.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단 살짝 제안 느낌인데 네, 학교에서 제 역할은 이제 부회장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제가 회의 같은 걸 이끌어가곤 해요. 네, 근데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교육도 덜 받았고 그런 자치나 아니면 리더십 부분에서 그래서 따로 회장 단위라도 따로 해가지고 리더십 캠프나 아니면 자치 교육 활동 교육 같은 거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네, 지금 학생들이 참여위원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답변 될 것 같아요, 후보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선생님들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뭐한데 이것들을 기다리지 말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육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의 요구에 바탕을 두고 선생님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모인 학생들이 진짜 예. 참여 기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의 네. 자치, 학생의 네. 의견 표명 이런 것들을 상당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후보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교육감 후보 선출에도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네, 후보님, 네, 어느덧 지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지금 50분 시간이 지났고요. 네, 네, 후보님의 생각과 우리 학생들의 생각 많이 주고받으시는 시간 됐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학생들이 들려준 이야기 꼭 6월 선거하실 때 그리고 이후에도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선거 이제 6월에 치러지는데 학생들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 학생들에게 인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소감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바쁜 시간일 터인데 함께 참여해 주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학생을 대표해서 저에게 질문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또 우리 지역이 행복한 그런 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삶은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향해서 정말로 매진하는 그런 학생들이 돼주길 바라고요. 제가 교육감이 되면 열심히 그런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위원들과 천호성 후보님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